정말 똑똑하다 하면 이 머리가 똑똑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예. 뇌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뇌공학 연구센터의 센터장을 지내고 계신 이 바이오메디칼 공학과 한양대 교수 임창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뇌는 정말 생소한데 어떤 분야예요? 뇌과학은 잘 아시잖아요. 뇌과학. 네, 잘 뇌과학도 몰라요. 그나마 예능에서 몇 번 접했기 때문에 알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뇌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느냐 이런 네. 걸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뇌과학이잖아요. 네. 뇌공학은 뇌과학의 한 분야인데 아, 뇌를 연구하는 공학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크게 우리가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요. 네. 첫 번째는 뇌를 읽어드리는 거. 그러니까 아.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알아내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에서 뇌를 조절하는 거. 어. 그러니까 뇌를 바꿔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 번째는 뇌를 모방한 인공지능 개발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이 뇌공학이 또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면 네. 역시나 인간의 편리? 뭐 이런 부분일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뇌 질환이죠. 아, 의료용. 그렇죠. 예, 예.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된다라고 예, 하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뇌에 생기는 질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생기는 질환들이 문제가 왜 생기는지도 아직 잘 모르고 맞아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죠.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죠. 그쵸. 그러니까요. 네. 불치잖아요, 지금. 완전. 불치죠. 예. 사실 원인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하면은 조기에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치료를 해주면은 완치는 안 되지만 진행 과정을 늦출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뇌질환들을 좀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공학적인 기술들도 개발을 하고요. 아.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치료라고 하면은 약물 치료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약을 사용하지 않고 요즘에 전자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요. 전자약은 뭐예요? 글쎄요. 전자약이라고 새로 이제 신조어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영어로도 일렉트로스티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그다음에 파마스티컬스 줄여가지고 일렉트로스티컬스라고 하고요. 뇌를 자극을 해서 약을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또 어떤 원리인 거예요? 전류를 흘리면? 전류를 흘리면은 예. 그러면은 이 뇌 안에 신경세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활동성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좌뇌하고 우뇌가 있으면 좌뇌 우뇌에 불균형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른쪽 뇌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예. 그러면은 오른쪽의 기능을 올려주도록 외부에서 전기 자극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뇌를 읽어주신다고 또 그런 부분도 일을 하신다 그랬는데 뇌... 그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네. 뉴스에서 봤거든요. 생각하는 대로 막 컴퓨터에서 글자가 막 나오고 막 네, 이랬던 네, 네. 거는 제가 어렴풋이 언론에서 본 것 그거예요? 같은데 네, 그런 네. 부분... 맞습니다. 네, 네, 네.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은 그 정도고요. 아. 그러니까 뭐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인다거나 우와. 아니면 뭐 생각만으로 타이핑을 한다거나 오. 뭐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게 머릿속으로 말을 하면 그거를 스피커에서 말로 만들어주는 아니, 그 두 가지로 신기한 게 이게 되면 네. 앞으로 어쨌든 말을 할 수 없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를 큰 주는 시너지죠. 될 거고 네. 두 번째는 어떻게 읽는다는 거지 이거를? 너무 궁금해요. 그러네요. AI를 이용하죠. 아. 그래서 뇌에서 발생하는 이제 신호를 뇌파라고 하는데요. 네. 이 뇌파를 AI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알아내가지고 이제 소리로 만들어주는 거죠. 아, 그냥 모든 사람마다 똑같은 신호가 아니란 얘기네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람마다 거구나. 다르죠. 근데 그게 글자화로 나올 수가 있는구나.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네. 아직 상상하는 거를 말로 만들어내는 거는 아직 불가능하고요. 네. 상상 말고 실제로 말을 할 때 음. 측정이 되는 뇌파 신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말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이 사람이 했던 말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비슷한 말이 나오는구나 확인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일단 음성 인식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실제로 말을 해야지만 그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기술이 더 발달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속으로 상상만 하더라도 말이 만들어지겠죠. 또 뇌를 읽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네.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읽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네. 우리가 보고 있는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요. 이거는 이미 사람 대상으로는 아직 실험이 안 됐는데 네. 1999년도에 고양이 대상으로 해서 실험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양이 뇌에
이제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시각 피질이라는 예. 부분이 있는데 시각 피질에다가 한 177개의 바늘 형태로 된 전극을 삽입을 하고 예. 고양이 눈앞에 어떤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고양이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이용해서 고양이가 보고 있는 영상을 복원을 해냈어요. 예, 그러면은 인공 눈이랑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읽어낸 거고요. 예. 반대로 전기 자극을 주면은 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 네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돼서 완성만 된다 그러면은 정말 헬렌 켈러가 그러네요. 다 눈을 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와. 그러니까 인공 시각이라고 하거든요. 예. 인공 시각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한데 지금은 인공 시각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요 망막 쪽에다가 여기 전기 자극 가할 수 있는 전극을 삽입을 해서 예. 그래서 보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화소가 되게 낮아요. 화소수가 음. 적어요. 그래서 뭐 대략적인 형상 정도까지밖에 못 보고요. 뭐 글자나 이런 것들은 못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사실 왜 그러냐면 망막이 되게 작잖아요. 예. 좁잖아요. 좁기 때문에 사실 여기다가 세밀하게 전극을 삽입을 할 수가 없는데 시각 피질은 상대적으로 많이 넓거든요. 그래서 시각 피질에다 전극을 삽입을 하면은 그러면 꽤 정밀하게 사물을 보게 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요. 예. 지금 현재는 사실 칼라는 안 돼요. 아직까지 예. 기술로는 안 네. 되고요. 흑백 영상만 볼 수가 예.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와. 사실 접속만 하면은 넷플릭스를 그냥 눈 감은 상태에서 감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쉬면서 볼 수 있다 정말. 그렇죠. 그리고 피곤하지 않겠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안경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장착을 해놓으면 요거 망원 렌즈 달아가지고요. 멀리 있는 거 당겨서 볼 수도 있고요. 와. 그다음에 적외선 카메라를 달면은 적외선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군사용으로도 엄청 쓰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머릿속에 예, 들어갈 예, 수 예, 있다면. 야, 네, 거기까지 물론 갔어요? 네, 그러면 거의 뭐 군인들 다 이거 조절하면서 근데 이게 사실은 네. 그 환자 대상으로만 사실 실험이 가능한 거고 아직 정상인 대상으로는 불가능한데요. 네. 만약에 기술이 발달해서 그리고 정상인들에게 이걸 삽입할 수 있는 허가가 난다라고 하면요. 뭐가 가능하냐면 우리가 요즘에 그 AR 글래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맞아요. AR 글래스 착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사물을 보면서 그 다음에 뇌 자극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영상을 겹쳐서 띄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상용화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 이미 어느 환자 정도는, 대상으로 네. 임상 실험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미국에. 그리고 그 뉴럴링크가 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음. 그러니까 뉴럴링크가 첫 번째 응용 분야로 얘기를 한 게 인공시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거든요. 아, 먼저 할 수 있는 예, 거? 가장 먼저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각 피질이 있으면은 우리가 시각 피질의 이게 원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사물이 작은 화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화소 하나하나가 시각 피질에 있는 신경세포들하고 1대1 대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요 시각 피질에 있는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자극을 해주면 그러면은 사물을 그냥 보는 게 가능한 거죠. 안 그래도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를 왜 만들었을까? 설립을 했을까? 네. 2017년도라고 하네요. 이게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 이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 네. 그러니까 뉴럴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세포, 뉴런의 네. 형용사형이잖아요. 네. 그리고 링크라고 하는 거는 뭔가하고 연결한다는 연결. 뜻인데 근데 연결하는 대상이 없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뉴럴, 링크까지만 있잖아요. 예. 모든 것과 다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음. 그러니까 신경세포, 인간의 뇌와 컴퓨터, 기계, AI 그리고 더 나가서는 뉴런과 뉴런, 사람과 사람의 뇌를 연결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에 대해서 네. 뭐 가끔 저도 뭐 방송 보고 하는데 네. 보면은 그냥 이런 경우인가요? 그냥 본인은 자기가 그냥 CEO로 있고 실제로 밑에서 일 다 하고 그런 형태인가 아니면은 그냥 직접 본인이 좀 뉴럴링크에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례로 그 2019년에 예. 뉴럴링크 프레스 컨퍼런스를 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기조 강연을 했어요. 네. 근데 기조 강연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모든 기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뭐 잘 외우면 할 수 있겠죠. 아니 근데 2019년도에 그걸 발표할 때 예. 일론 머스크 단독 저자로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이야. 난 누구의 힘도 받지 않았다. 그렇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걸 자기가 다 관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엄청 신경 쓴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지금까지 뉴럴링크에 투자된 돈이 우리 돈으로 한 7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7천억이요? 7천억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일론 머스크 사재를 턴 거고요. 나머지 3,500억 정도가 와. 이제 투자를 받은 거죠. 진심이란 얘기네요. 진짜네. 그러면 궁금한 게 이거랑 테슬라가 어떻게 연결을 할까요? 나중에. 글쎄요, 테슬라랑 연결을 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의 FDA 네. 이번에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FDA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승인 과정 어려운 거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보수적인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머릿속에다가 이 일론 머스크 뉴럴링크가 만든 그런 링크라고 하는 네. 그런 칩 쉽게 말하면 그거를 삽입하는 거를 허가를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뭐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텔레파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때 컨퍼런스 때에서도 의료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실제로도 지금 현재 FDA 승인 과정에 있는 것도 환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환자를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환자 모집하고 있는데 일단 세 부류의 환자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두 번째는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 번째는 팔다리를 못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한테 뇌에다가 이제 전극을 삽입을 해가지고 앞을 볼 수 있게 하고 인공 시각을 만들고. 뇌를 자극하면 눈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시각 피질, 뇌에 있는 시각 피질에 전극을 삽입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앞을 보게 하는 거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는 일단 인공 청각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역시 뇌를 자극을 해가지고 그래서 소리를 듣게 하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팔다리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는 우리 뇌의 운동 영역이라고 해서 팔다리를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뇌 영역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전극을 삽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이 팔다리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를 이 전극에서 읽어들여서 로봇팔을 움직이는 거죠. 인공 수족을 움직이게 하는. 네. 갑자기 또 이거 들으니까 이터널 션샤인 보면 기억도 막 지워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 있는. 기억을 지금 현재 지우는 거는 힘들고요. 일시적으로 특정한 기억이 안 나게 하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쓸 수가 있냐면 그 PTSD라고 들어보셨죠? 알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PTSD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데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그 기억이 사실 어디에 저장이 돼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기술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적 자기분명 영상이라는 걸 이용하면 그러니까 MRI 기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기억이 떠오를 때 MRI를 촬영을 하면 그게 그쵸, 그 부위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약간 왜 우울증과 연관이 되는 거 같은데? 우울증하고도 관련이 돼 있긴 한데 이거 약간 다른 게 특정한 기억. 이건 특정한 기억. 그렇죠. 특정한 기억을 조절을 하는 거죠. 우울증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우울증은 기억하고 물론 이제 뭐 PTSD 있으신 분들이 우울증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하고는 약간 좀 별개의 얘기고요. 그래서 PTSD 예를 들어 기억이 이 부위에 있다라고 하면 이 부위를 열고 여기다가 일론 머스크 뉴럴링크를 삽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 기억이 떠오르면은 그런 몸 밖에 이런 어떤 리모컨 같은 거 들고 있다가 리모컨 버튼을 딱 눌러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허가를 해줄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이게 그 정도로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인가? 조현병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약간 원인이나 이런 게 그렇게 가지 않나요? 맞아요.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정신질환들 중에서도 워낙 증상이 다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치료하기 힘든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조현병은 아직 사실 공학 기술로 치료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런 뇌 자극이나 이런 걸로는 쉽진 않고요. 그나마 가장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은 그나마 지금 이미 임상 허가 이미 나가지고 의료기기로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기계들이 몇 개가 있어요. 뇌 자극하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확률 높은 게 치매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치매는 아직은 기술이 안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두 가지예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치료제를 이제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치료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가 그것도 중요하겠죠. 조기 발견. 조기 그래서 발견. 이 치매를 조기 진단이죠. 그러니까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 게 MRI. 그러니까 MRI 촬영해가지고 MRI만 가지고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시도들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뇌파, 뇌파. 그 뇌파를 이용해서 치매를 좀 조기에 진단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죠. 뇌파를 이용해서 환자들한테 좀 네. 도움이 될 만한 뇌공학들 또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네. 치매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울증이라던가 아니면 우울증 다음으로 이제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는 게 강박증. 어떻게 치료해요? 강박증? 강박? 역시 마찬가지 전기 자극을 하는 거예요. 강박증이면은 그게 틱도 치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긴 한데요. 아직은 아니고. 머리 바깥에서 자극을 해서는 크게 효과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 정말 심한 틱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 그런 틱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신부 뇌자극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의 깊은 곳에다가 전극, 바늘 형태로 생긴 전극을 찔러 넣어서 그 부위를 직접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극을 해서 치료된 사례들이 몇 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좀 또 연구하시는 것도 그쪽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머리 바깥에서 좀 잘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외부적으로 또 뇌를 조절하는 이 네, 머리 바깥에서 자극을 하면은 사실 정밀도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근데 이게 쓰임새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정밀하게 자극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대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대충 자극을 해도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고, 저희는 약간 후자 쪽.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울증이죠. 아까 우울증. 말씀드렸던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뭐 강박증이라든가 아니면 중독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밀하게 자극을 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대신에 그만큼 또 범용성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예, 있죠. 예. 또 아무래도 승인 받을 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AI가 요즘에 또 각광받고 네. 하는데 이 발전으로 인해서 컴퓨터가 이미 뭐 뛰어나긴 하지만 이제 너무 뛰어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뇌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인공뇌라 부르나요? 그러면 그거를? 인공뇌라고 하는 거는 네. 사실은 사람의 뇌를 모방해가지고 가상으로 만들어낸 뇌를 인공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쪽은 거의 지금 뭐 걸음마 단계다. 거의 뭐 연구 초기 단계다. 아직 연구 초기 단계. 그만큼 사람의 뇌를 이렇게 하는 게 복원하는 쉬운 게- 일이 아니란 얘기네요.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 뇌의 일부 기능들을 예. 그냥 모방해서 새로운 AI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AI 인공지능이 어느 몇 년 안에 좀 완성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상용할 챗 GPT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네네네. 그 다음 넥스트 단계는 어디까지 또 갈 수 있을까? 네. 또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뭐 제가 AI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게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마다 끝이 어딜까에 대한 견해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상할 수 있는 끝은 결국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AI가 인간 수준을 따라올 수 있을까 예.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많은 분야에서 인간을 능가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특정 분야들에서는 인간을 능가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바둑이라든가 체스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능가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사람처럼 뭐 챗봇이 대화를 나누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이죠. 인간만큼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인간만큼 따라오는데 근데 모든 분야에서 인간만큼 따라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과연 AI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는 많은 분들의 견해가 갈리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재 기술로는요,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지능, 우리가 보통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 많이 연구를 하시는데 네. 그게 성능이 기존에 우리 인간이 수학을 통해서 만들어낸 인공지능보다 현재는 성능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인공지능 수준만큼 올라가게 되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효율적인 AI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뇌를 모방을 해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여기까지 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또 궁금한 점은 또 댓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뇌를 바꾼 공학을 바꾼 뇌의 저자이신 임창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